다음 2열 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한쪽 테마로 나올 수 있고, 지문 문제로 나올 수 있고, 따로 이제 계산 문제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거주자가 양도를 하는 겁니다. 이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그 증여를 받아서 그 양도 차익 계산할 때, 그러니까 5년인데, 요게 이제 5년, 요때 2012년에 양도했으면 이때부터 5년 전이니까 그 2007년 이전에 이제 증여받을 때 요 사이에 2007년부터 2012년 사이에 증여받은 게 있다. 이때 증여를 했으면 실제로 증여받은 금액으로 이제 취득가액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증여했던 사람 A가 증여했는데 이 A가 2001년도에 취득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세금이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요걸 2월 가세라고 그럽니다. 2월 가세. 그래서 실제로 이때 이제 B는 2010년도에 증여받았기 때문에 증여세를 냈을 거예요. 근데 증여를 안 본 거잖아요. 안 본 거기 때문에 그 관련된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이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근데 증여를 이때는 이제 결혼한 상태였는데 이혼했다. 그러면 양도 당시 혼인간부에 소멸된 경우도 포함합니다. 왜냐면 이것 때문에 또 일부러 서류상으로 또 이혼하는 경우가 있어요. 서류상으로 이혼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이거 다 막아놨고, 실제로 사망으로 혼인관계 소멸된 경우만 제외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위적으로 이제 조정할 수가 있잖아. 사망은 내가 조정할 수가 없잖아요. 사망은 뭐 자살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 거의 범죄 정도 수준이니까. 그래서 이제 인위적으로 하는 거는 다 막아놓은 거예요. 막아놔서 이제 이런 문제 증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증여 비과세가 꽤 셉니다. 비과세 노리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 2월 과세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할 때도 실제로 요 금액으로 양도소득세 구한 것과 요 금액으로 양도소득세 구한 걸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를 해서 국세청이 유리한 쪽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탈세 쪽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재산권 침해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쭉쭉 나오고, 그 다음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보겠습니다.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도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 지문으로 나오고, 그런 분들은 이제 계산 문제에서도 당연히 나옵니다. 왜냐면 언제 취득하고 언제 양도했는지 알아야지 세율도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것도 중요한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회계나 똑같습니다. 회계나 똑같진 않죠. 회계는 약간 현금지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세법은 현금지 개념이 냄새가 납니다. 세법, 그러니까 회계는 자산 효익 이런 개념이 있지만 세법은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 기본 개념입니다.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 기본 개념이고, 부동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등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민법을 아시면 좋은데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날짜가 대금 청산하는 날이 첫 번째고, 이게 좀 불명확하면 등기, 이렇게 봅니다. 세법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제 등기한 날로 중요하게 날로 보고, 그 다음에 등기하기 전에 또 사용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사용 수익을 빨리 하는 날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보겠습니다. 대금을 청소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는 어떻게 하냐. 실제로 이제 이런 경우 실제로 많죠. 실무에서는 이런 경우 분쟁이 있으니까 이때는 등기부 등록 명부 기재된 등기 등록 접수일에 명의개설 요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주로 이제 계약서상의 이제 약정일 이렇게 많이 나오겠죠. 근데 그걸 아니고 그걸 합니다. 왜냐면 계약서상의 약정일은 조작이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공부상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조작하기 어려운 거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거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는 그 등기를 인정해 줍니다. 등기 접수일. 그러니까 이게 또 중요한 거죠. 자기가 이제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우리가 건축법에 따른 사용수익에서 교부일, 그냥 공적인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일이 먼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용수익서, 그 다음에 등기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용수익서 교부일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실상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일 승인을 받은 날죠? 빠른 날. 그 다음에 건축허가를 받지 않냐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실상의 사용일. 물론
되어 있습니다. 네, 상속 증여는 당연히 상속이 개시된 날, 증여를 받은 날, 이거는 뭐 상속세와 증여세와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관련된 걸로 되어 있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다. 요게 좀 이제 좀 저도 좀 의아한데, 이거는 점유권, 우리 민법에 말하는 점유권, 점유 개시 20년 동안은 무탈하게 그냥 갖고 있을 때는 인정해 주는 건데, 이때는 점유를 개시한 날이 되는 겁니다. 점유 개시를 한 날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전인 거예요. 이전이기 때문에 취득가액도 되게 낮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약간 그렇기 때문에 양도차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는 경우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그러니까 이때까지 기다린다는 거고, 요거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점유를 개시한 날이다. 시효가 완성된 날이 아니라 점유를 개시한 날.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또는 한지처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토지의 취득 시기는 한지 전에 토지 취득. 어차피 이제 명의만 바뀌는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 전에 토지 취득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면적의 이제 증가 감소는 당연히 그 해당의 변동이 있는 날에 다음날, 공고가 있는 날에 다음날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계승하는 거는 그 한지 전에 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변경이 있으면 그 효과가 실제로 있기 때문에 공고가 있는 날에 다음날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준시가의 산정 보겠습니다. 기준시가 산정은 우리가 실무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준시가는 상당히 중요한데 수목적으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실지거래가액 우선되는 게 아니라 기준시가도 많이 중요한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기준시가가 많이 우선시 않고 실지거래가 우선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양도 차익을 볼 때는,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는 양도가액과 실지거래가액, 실지거래를 하는데, 실지거래가액에는 매매가액, 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그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 이렇게 풀고, 이달에는 실지거래가액도 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면 실지거래가액, 매매거래가액, 감정가액으로 양도가액을 매기면 그에 대응된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라는 겁니다. 웬만하면 실지거래가액을 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요 포인트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준시가는 언제 쓰냐?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할 때 기준시가를 쓰는 거예요. 이때만 기준시가 쓰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은 시험 문제에는 이 문제 잘 안 나올 겁니다. 그다음에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할 때는 토지와 건물 등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이 가액이 구분이 불명할 때는 취득 양도 당시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서 안분 계산한다. 그래서 불명할 때 이제 기준시가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제 쪼개는 겁니다. 이럴 때 이제 기준시가 쓰는 거예요. 이게 구분이 안 돼서 토지 금액 얼마, 건물 금액 얼마 할 때 이때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토지와 건물이 그럼 언제 분명한 때를 보냐?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를 써 구분지정 가액이 우리가 이제 안분한 계산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는 불분명한 걸로 본다. 이게 무슨 말이면 토지와 건물 함께 할 때 1번 기준시가로 이제 쪼개잖아요. 기준시가로 먼저 이렇게 안분한 계산은 있고, 그래 이 사람이 실제 구분기장인 게 있어요. 실제 구분기장이 이제 터무니없이 이제 토지 쪽, 토지는 면세 쪽이 많으니까 비과세도 많고, 그래서 토지 얼마, 건물 얼마, 자기네가 유리하게
그 절세 세금 절약하는 식으로 이제 구분 기장을 한 거예요. 구분 기장 일부러. 그렇게 된 경우는 그 세금 확 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터무니없게 할때 이제 비교 기준, 이게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를 국세청에서 이제 평가를 하려고 기준 요런 안분 계산한 금액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금액 차이가 30% 이상 차이가 나는 거는 불명한 걸로 보고 그때 다시 기준 시가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조문이 없을 때는 그 임의로 실제 구분 기장에서 임의로 이게 그 토지 금액 얼마, 건물 금액 얼마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악용하기 때문에 조문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한 겁니다. 정리해드리면 그 취득가액을 실질가액으로 쓰는 경우는 그 양도가액, 실질거래가액, 매매사례 감정가액인 거고, 기준시가는 기준시가. 그래서 취득가액이 실질거래 가액일 때만 우리가 자본적 지출의 가와 양도비 실제 쓰는 거, 그러니까 대응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응해서 실질거래가액으로 이제 인정할 때만 자본적 지출하고 양도비가 의미가 있는 거고,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한산 취득가액 일반적인 이제 기준 가격이잖아요. 이때는 대충 하는 거기 때문에 계산 공제에 쓰는 겁니다. 부당이익에서는 마찬가지예요. 모든 그 우리가 이제 세법에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양도세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부당이익 계산의 기본 원칙은 실제 거래를 인정하지 않고 국세청이 거래를 재설계해서 하는 겁니다. 다음 양도소득 금액 보겠습니다. 양도소득 금액은 우리가 이제 각 호의 그 소득별, 이 얘기는 우리가 양도소득 범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건물, 그다음에 부동산은 이제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제 기타 자산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 각각의 요 구분한 걸로 요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합소득의 이제 이자소득, 배당소득 구분하듯이 네 가지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네 가지 타입으로 분류해서 계산하는 거고, 이게 이제 중요한 거고 각각 가는 거예요. 각각 계산할 때 발생하는 결손금은 다른 호의 소득금액 합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결손금을 이렇게 이쪽으로 이제 합산하는 게 아닙니다. 합산하는 게 아니고 얘 뭐 소득금액 얼마?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겠죠.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이제 일단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합산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얘를 분분해서 이제 뿌려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계산할 때. 양도세 계산할 때 양도 차손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는 이랑 각 호별로 해당 자산 외에, 해당 자산이라는 건 양도세가 발생한 거죠. 해당의 자산의 양도소득 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 방법 양도소득 세율 등 고려 대통령이 정하니까 안분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도차손을 각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 별로 또 세율을 관리해요. 양도소득 세율은 세율이 셉니다. 세율 세고 미등기 자산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이제 셉니다. 중과 세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각각 관리는 양도소득세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책하고 사양경 이런 게 되게 많이 이제 복합적으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분별로 부동산 쪽 조정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복잡하게 되어서 그래서 각각 관리해서 우리가 쭉 가게 됩니다. 가게 되고 결손금 할 때도 이월 결손금을 인정하지 않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 행위로 현재까지는 그러고 있고 앞으로 주식 같은 것 등은 이제 점점점 이제 아까 주식에 대해서 대주주를 했는데 그 폭이 점점 줄 거예요. 앞으로 이제 로드맵이 나와 있고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그 주식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뭐 해보시는 건 알겠지만 어떤 애는 손실하고 어떤 애는 이득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득 난 데만 이제 손실나는 해에 대해서 결손금 이월해서 뭐 일을 해줘야지 그 이제 납세자들 납세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조금씩 바뀔 겁니다. 현재는 없다. 현재는 없다는 것 먼저 알고 계시면 되고 양도차에 발생한 자산과 같은 세율을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소득 금액 순차적으로 공제를 합니다. 그래서 같은 세율을 받는 거고 그다음에 다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소득의 경우에는 우리가 안분해서 한다. 그러니까 세율이 같은 거는 어차피 세율이 같이 계산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같이 해주는 거고 세율 다르면 안분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기본 컨셉입니다. 마지막으로 양도소득 기본 공제입니다. 양도소득 기본 공제 제가 처음 말씀드린 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고 연관 그 가생의 양도소득 금액에서 각각 250만 원 정도 거주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미등기 양도자산은 우리가
고려하지 않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세율하고 실제 계산하는 거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